했다고 내었는데? 아, 유치권 300. 저당권은 했어요? 여기 유치권 300이라고 써. 유치권 안 했어요? 유치권하고 저당권 안 했어요? 저당권? 유치권하고? 그럼 보셔요. 어? 아니요, 여기 지금 지난주에 공유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그 전주에. 네,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저당권 볼게요. 저당권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의리가 많대요. 1억 원을 주죠. 이 1억 원을 뭐라 하냐면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피담보 채권이요. 이것을 확정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당권이요. 308페이지.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갑이 이렇게 건물 있죠? 갑의 건물에 이렇게 우리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이렇게 등기를 하죠. 그럼 여기 보시면 이 을을 뭐라 하냐? 을을 채권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갑을 뭐라 하냐? 채무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채무자. 이 갑을 뭐라 하냐? 저당권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다. 원칙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채권자죠. 이렇게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면 채권자를 뭐라 하냐? 저당권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꼭 갑이 자기가 돈 빌려고 자기 집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형이나 동생 집에 또 뭘 할 수 있죠? 또 할 수 있죠? 집에다가 저당 잡을 수 있죠?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 물상보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럼요,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저당권자죠.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는 것이에요. 피담보 채권은 뭐라 한다? 주된 권리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저당권을 뭐라 한다? 종된 권리다 이렇게. 그러면 주된 권리가 있어야 뭐가 있다? 종된 권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주된 권리가 있어야 종된 권리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성립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성립상의 부종성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면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채권자가 아닌 사람은 저당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채권자가 아니다는 것은 주된 권리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채무자가 아닌 사람은 채무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이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다는 것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 결국 채권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채권이 없다, 주된 권리가 없다, 저당권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립상의 부종성 때문에 채권자가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자가 될 수 없고 채무자가 아닌 사람은 채무자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갑과 을과 병 간에 3자 간의 합의, 3자 간에 뭐가 있어서 합의에 의해서 제3자를 채무자, 제3자를 채무자,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할 수 있다 없다? 저당권자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뭐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주된 권리가 이렇게 병에게 이전하죠. 소유권이 이전하죠. 그러면 종된 권리도 병에게 뭐라 한다? 이전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이전상의 부종성 이렇게. 이것을 다른 말로 수반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뭐냐면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이 말이죠. 다른 약정이 없을 때. 그런데 여기서 병한테 이전하죠. 그럼 여기서 무슨 등기를 해야 되죠? 부기 등기를 해야죠. 여기서 중요하죠. 이전을 해도 부기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하나 있다고 그랬죠.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말은 뭐다? 지역권이다. 그래서 지역권의 경우는 이전에 부기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머지는 이전하면 다 뭘 한다? 부기 등기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갑이 만약에 을한테 돈 1억 원을 갚죠? 1억 원 갚으면 어때요? 저당권도 소멸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존속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요. 존속상을 말한다? 소멸상이라고도 얘기해요. 존속상의 부종성, 소멸상의 부종성이라고 하고, 이것을 그냥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부종성이라는 것은, 부종성은 약정 담보 물권에서는 완화가 되어 있죠. 완화가 됐다는 근저당 근질이 있다. 법정 담보 물권인 유치권에는 엄격하죠.
엄격하고요. 이 부종성이라는 것은 또 여기 뭐냐면 지상권의 경우는 부종성이 있다 없다 없고 지역권의 경우는 부종성이 있다 없다 있죠. 이 두 가지 차이죠. 그래서 지상권하고 지역권에서 지역권은요. 요역지 소유권이 소멸하면 지역권도 소멸하죠. 그런데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건축했는데 건물이 철거가 되죠. 그러면 다시 건물을 뭐 하면 된다? 건축하면 된다. 건축. 알겠죠? 그러니까 부종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등기는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등기는 무효가 되죠. 등기는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등기는 뭐 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이 무효인데 말소가 되기 전에 병에게 등기가 이전이 됐다. 병에게 이전. 그래도 병은 저당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내 앞에 사람의 등기가 무효죠? 그러면 다음 사람의 등기도 무효가 된다 이 말이고요. 마지막으로 무효가 됐어도 뭐라 쓰다? 무효 등기의 유효를 할 수 있죠. 무효 등기의 유용. 이 무효 등기를 다시 쓸 수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누가 없어야 돼? 이해 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을 때 유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등기가 무효일 때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요 저당권에 관한 것이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뭐 따라서 이렇게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불가분성이요. 불가분성 이렇게요. 이 불가분성이라는 것은 채권 전부를 뭐 할 때까지 변제받을 때까지 그것을 불가분성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물상대위. 그럼 물상대위는 뭐냐?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1억 원을 빌려주고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이 저당권 등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했죠? 그런데 이건 1억이 피담보 채권이죠. 이건 이렇게 저당권 등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물건이죠. 이런 물건은 뭐예요? 물건은 누가? 사람이 물건을 뭐 할 수 있어?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사람이 물건을 지배. 그러면 사람이 누구냐? 을이죠. 을이 저당권자니까 물건을 지배하는데 물건이 지금 뭐냐? 이 물건이 멸회공, 다른 건 절대 안 돼. 회공. 그래서 멸실, 훼손, 공용징수.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뭐는 안 되냐? 여기 있어요. 매매대금 절대로 안 돼. 매매대금은 물상대위가 안 돼. 차임 같은 것 물상대위가 안 된단 말이죠. 보증금 권리금 물상대위 절대로 안 돼. 멸회공 이렇게. 멸실로 인해서 건물이 멸실해서 화재가 났어. 화재보험금이 나와. 훼손으로 인해서 손해배상금이 나와. 손해배상금. 맞죠? 공용징수로 인해서 수용보상금이 나와. 이런 것도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요.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이 지금 멸실됐다잖아요. 그럼 물건이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럼 지배할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지죠. 물건이 없어지는 것은 저당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물이 멸실하면 저당권은 소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물건이 멸실하면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가치적 변형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치적 변형물이다. 즉 건물이 뭘 바뀌었다? 돈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하고 이 돈하고 똑같은 거죠. 이것을 뭐라냐? 질적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저당권은 이 물건 위에 미친다. 물건 위에. 그것을 물건 위에 물상대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화재보험금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 거냐? 채무자 갑 거거든요. 그럼 보험회사가 채무자 갑한테 이걸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상대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돈을 보험회사에서 채무자한테 지급하기 전에 뭐를 해야 돼? 압류. 이게 아주 중요해. 압류를 해야 돼. 압류. 이때 압류는 누가 한다? 제3자의 압류라도 뭐한다? 무방하다. 제3자가 압류를 해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꼭 반드시 내가 압류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제3자가 압류를 해도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해. 이것은 물상대위고 이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저당권하고 질권에는 물상대위가 있지만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물상대위는 저당권하고 질권에 있고 유치권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을 봐요. 말소 기준 권리.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를 뭐가 있냐면,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여기요, 가등기 담보, 그 다음에 경매 기입 등기. 그럼 경매 기입 등기랑, 여기서 우리가 보통 경매 기입 등기는 보통 압류할 때 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뭐 다 똑같은데요. 이 말소 기준 권리 이렇게 봐봐. 이 말소 기준 권리 세 가지 형태를 봐야 돼. 첫 번째는 뭐냐? 이렇게 값이 있고 A, B, C 이렇게 보자 말이죠. 이게 저당권, 여기요 전세권. 이러면 전세권은 전세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상권 같은 팀이야. 알겠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같은 팀이에요. 알겠죠? 여기요 근저당권 이렇게 있다. 근저당권 이렇게요. 그런데 이 건물이 경매되니까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경락인이다. 경락인. 그러면 이 건물이 예상 경매가가 5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경매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경매가 되면 먼저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가 어디가 있나 빨리 찾아, 빨리. 찾았더니 여기가 딱 A가 있고 여기 C가 있다. 둘 중에서 최선순위. 이 저당권을 뭐란다? 최선순위죠. 이 최선순위가 뭐가 된다? 기준이 돼, 기준. 그래서 말소기준 걸 A다, A. 그래서 A 이하의 모든 권리를 뭐한다? 소멸해. A 이하의 모든 권리는 소멸. 알겠죠? A 이하의 모든 권리는 소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이 경락인이 책임을 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매 대금에서 순차적으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이 A가 뭐냐? 전세권, 지상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그 다음에 여기요, 근저당권. 그 다음에 C가 뭐냐?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또 경매가 되면, 여기서 병이 경락이네, 병이 이렇게 경락을 맞는 경락이죠? 여기 1억이다. 그러면 경매가 되면, 빨리 또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이 어디가 있나 또 빨리 찾아. 어디가 있다? B가 있고, C가 있다. B, C 중에서 어디가 더 위에 있는 것이다? B. B가 이것을 최선순위라고 얘기해. 최선순위. 이 최선순위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기준 권리. 그래서 여기서는 B. B가 말소 기준이다. 그래서 여기서 B 이하는 전부가 다 소멸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소멸주의다. 이렇게.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소멸주의. 그럼 소멸하고요. 여기 그러면 여기 말소 권리 최선순위가 더 위에 있는 거. 여기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이것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고 병이 인수한다. 병이 인수해. 그걸 인수주의라고 얘기해. 그래서 병이 1억 원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병이. 그래서 전세권자는 병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은 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만약에 이 물건을 경매를 받을 때는 1억 원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경매를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건물이 만약에 5억짜리다? 그러면 언제 경매를 들어간다? 4억이 될 때 경매를 들어가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전세권, 여기서 이 전세권은요, 전세권자가 배당 참가를 한다? 배당 참가. 배당, 왜? 망한 집에서 살기 싫다 이 말이죠. 배당 참가라면 전세권은 뭐가 된다? 소멸. 이것이 또 중요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뭐죠? 여기 A, B, C가 이렇게 있죠. A, B, C가 있다. 그래서 1억이다. 그런데 여기서요. 여기서 정이 경락인이다 이런 말이죠. 경락인 이렇게요. 그럼 여기 A죠. A가 저당권이다. 여기 B가요. 압류다. 압류 또는 가압류. C가요. C가 전세권이다. 이렇게 봐.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1억이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의 경매가 얼마에 났냐? 경매 대금이 2억 원의 경매가 나. 2억 원에. 그럼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 또 찾아. 어디가 있다? A다. A 이하는 전부가 다 소멸한다. 소멸주의다 이 말이죠. 소멸하니까 전세권자는 경락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순차적으로 돈을 나누어 가는 거죠. 배당을 하죠. 2억 중에서 이 사람이 1억 받아가죠. 그러면 압류가 얼마를 받아가? 1억. 그러면 큰일 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게 압류나 가압류는 뭐를 압류나 가압류한다? 채권을 압류, 가압류. 채권 이외의 것을 뭐라 한다? 가처분. 기억나요? 채권은 압류나 가압류. 채권 이외의 권리는 뭐 한다?
가처분하죠. 그래서 압류나 감류는 반드시 채권을 압류해. 그러니까 채권은 모든 채권자는 뭐하다? 평등의 원칙이다. 평등하죠. 그래서 평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우리가 강제 집행에서는 평등하기 때문에 가압류 이하의 권리하고는 어디야?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배당을 해. 안분배당이라는 것은 채권액에 비례해서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사람의 돈이 지금 얼마죠? 남은 돈은 얼마? 1억이죠? 이 1억을 가지고 B하고 C가 이렇게 나눠가는 거예요. 1억. 그래서 1억이죠? 1억 곱하기. 1억, 여기 압류 1억이고 전세권 1억이죠. 그럼 얼마죠? 2억. 2억에서 전 B의 것은 얼마죠? 1억. 여기 곱하기 여기도 2억에서 두 개 더하면 2억이고 전세권은 뭐죠? 전세권 얼마죠? 1억. 여기 압류도 얼마? 1억. 똑같죠? 그래서 결국 얼마다? 5천. 여기 얼마? 5천. 이 말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각각 5천, 5천씩으로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5천, 이 사람이 5천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압류가 무조건 1억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압류 이하의 권리는 어떻게 한다? 평등이죠? 평등하니까 안분배당에서 이렇게 채권액에 비례해서 돈을 받아가. 만약에 이것이 2억이고 이것이 1억일 수 있죠. 그러면 또 달라지죠? 2대1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례해서 받아간다. 이건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1억 1호 해놓은 거죠. 숫자 바꾸면 난 못해, 계산. 알겠죠? 그래서 내가 학계론을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5천이다, 5천이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됐죠? 이것은 이제 말소 기준 권리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매각대금 있죠? 다섯 번째는 매각대금 있죠? 이 매각대금에서 어떻게 하냐? 배당받는 순위, 배당을 받아간다. 매각대금에서. 어떻게 해서 배당을 받아가냐? 저당권, 무슨 비용? 실행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당권 실행비용. 그 다음에 여기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에 뭐가 있다? 비용상환청구, 비용상환. 그래서 뭐죠?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뭐가 있냐? 여기서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최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여기요, 우선 변제권, 이렇게요. 우선 변제권, 이렇게요. 여기가 뭐가냐? 당해세, 이렇게 있다. 당해세도 채권이죠. 여기 우선 변제는 뭐다? 저당권, 근저당권, 그 다음에 여기요, 전세권, 여기요, 임차권. 이 임차권, 저당권은 뭐다? 등기 날짜. 전세권도 등기 날짜. 임차권은요, 확정일자 날짜. 알겠죠?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를 비교해가지고 누가 더 먼저냐, 누가 더 먼저? 그것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권이 더 먼저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다음에 여기가 최우선 변제는요. 이런 거 혹시 어제 TV 봤어요? TV 아침에 뭐 그런 말이 뉴스에 나왔나 봐요. 서울에서 최우선 변제권을 3,400으로 하자, 뭐 이런 말이 나왔나 봐요. 혹시 뉴스 들었어요? 그래서 그 3,400으로 하는 것은 아직 법이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시행령이거든요. 시행령이니까 시행령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고치면 바꾸면 되거든요. 법을 바꾸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시행령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요 바뀐 건 없어. 알겠죠? 그래서 여전히 얼마다? 3,200이 아직까지는. 알겠죠? 3,200 이렇게. 그래서 최우선 변제죠. 최우선 변제는 뭐죠? 주택임대차. 그 다음에 뭐다? 상가 건물 임대차. 그 다음에 임금 우선 특권이죠. 그래서 주택은 얼마? 9,500에서 얼마까지? 3,200. 이것을 3,400으로 올리겠다 이 말이죠. 저는 뉴스를 듣지 못했어요. 저는 6,500에서요. 여기요 2,200. 여기요 임금은요 3년분의 퇴직금, 3개월의 임금, 재해보상금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뭐다? 이런 것들을 다 전부가 다 뭐가 된다? 채권이죠. 채권. 여기요 저당권, 분양권, 전세권 이거 뭐다? 물권이죠. 원칙적으로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하지만 예외적으로 누가 우선한다? 채권이 우선할 수 있다. 그건 이걸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뭘 알아야 되냐?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제3취득. 아주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저당권에 보면 제3취득자가 가장 시험에 지문으로 많이 나와요. 지문으로. 단일 문제를 한 번인가밖에 안 나왔는데 지문으로. 왜 그러냐? 여기 봐봐, 여기요. 저당권 밑에 있는 전세권자. 여기요. 여기 보면 여기 또 저당권 밑에 있는 전세권자, 지상권자. 이 사람들을 다 제3취득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제3취득자는 말소 기준 권리하고 섞여서 잘 나오고 또 이것은 어디서 잘 나오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시험에 잘 나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누가 더 빠르냐? 대항력은 그 다음날 0시. 알죠? 대항력은? 그러면 등기는 언제? 그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갈 때 어차피 여러분요 2판 4판이니까 다 얘기하면 여기 봐봐. 여기 임차인이죠? 임차인하고 저당권자 누가 더 빠르냐? 경매에서.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누가 더 빠르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다 설명을 해. 주택의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를 만든다? 대항력을 구해. 대항력을 구해가지고 이것을 뭐하고 비교한다? 뭐하고? 저당권 등기하고 비교를 해. 그래서 누가 더 순서가 빠르냐 늦냐 이 말. 누가 빠르고 누가 늦냐 이걸 비교한다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죠?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이렇게 한번 보면 여기 인도 2월 1일 전입신고 2월 1일 9시죠. 저당권 등기 2월 1일 9시. 같은 날이죠. 같은 날. 항상 이거밖에 안 나와. 같은 날이냐 그 다음 날이냐. 같은 날이냐 그 다음 날이냐. 알겠죠? 여기요 2월 1일. 여기 2월 1일. 여기는요 2월 2일 9시. 이렇게. 여기는 같은 날이고 여기는 그 다음 날이고 전입신고를 한 그 다음 날. 전입신고와 같은 날 저당권.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저당권. 알겠죠? 저당권은 9시부터 등기 효력이 있죠? 요즘은 조금 골치 아파졌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냐면 등기가 완료할 때부터 소유권이 등기 효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등기가 완료되면 언제부터? 접수할 때부터 효력이 있으니까 참 애매하단 말이죠. 이게 토지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앞으로 시험이 나올 때 약간 애매하죠 지금요. 아무튼 그런데 등기를 그냥 우리가 보자면 지금까지 이렇게 시험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2월 1일 2월 1일이죠. 그럼 여기는 언제요? 2월 2일 0시죠. 누가 더 빨라? 같은 날짜면 무조건 저당권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왜? 대항력은 그 다음 날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여기는 2번이다. 아니 여기는 1번이다. 1번. 여기는 1번. 여기는 이거다 이 말이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뭐라 나오냐? 이렇게 시험이 나와. 전입신고라고 같은 날 저당권 등기란 경우 경매가 되면은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해놓으면 얼마나 쉽겠어. 눈을 딱 보면 아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등기를 했다.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저당권 등기를 했다. 경매가 된 경우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여기는 2월 2일 0시죠. 0시. 여기는 몇 시? 그 다음날 9시고. 여기는 0시니까 누가 무조건 빨라? 임차인이 무조건 빨라. 이건 여기 2번. 이것은 이걸 얘기한다. 이거 임차인이 저당권보다 빠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 저당권이 됐다. 그럼 어떻게 돼? 경매로 인한 경우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한다고 이걸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연상시켜가지고 같이 암기해야죠. 그 다음에 이 말소 기준 권리하고 또 뭐가 중요하냐? 제3취득자란 말하고 같이 연결돼. 왜냐? 이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거, 지금 저당권, 근저당권 밑에 있는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제3취득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당권, 근저당권 밑에 있는 사람, 알겠죠? 그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제3취득자.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 있죠. 즉, 저당권보다 밑에 있는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경매가 되면 말소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도 또 누구다? 제3취득자죠. 그러나 제3취득자로서 또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3취득자를 한번 본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물상대위가 중요한데, 물상대위는 여러분 뭐예요? 물상대위는 보증금이라는 것을 지급하기 전에 뭘 해야 돼? 압류를 해야 돼. 압류. 이때 압류는 누가 압류한다?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취득자를 보면, 제3취득자는 뭐냐면 이렇게 건물하고 토지가 있죠. 건물이 건물하고 토지가 똑같으니까 그냥 토지로 볼까요? 그냥요. 이렇게 갑의 토지에 갑의 건물이 이렇게 있죠. 그럼 이 토지에 을이라는 사람이 2월 1일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를요 병이라는 사람이 3월 1일. 그럼 저당권 근저당권이 있고 3월 1일 이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했다. 전세권을 취득했다. 이것을 매수했다. 그래서 저당권이 있는 집을 샀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제3취득자 이렇게. 알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매수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돼? 소유자가 되지. 매수했다 그러면 소유자가 되지. 내 말 지금 이해됐죠? 매수하면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봐. 이 제3취득자는요, 지금 이 건물이 경매가 되기 전 경매가 되기 전이 있고, 경매가 되고 난 후가 있단 말이죠. 경매가 되기 전, 경매가 되고 난 후. 만약 경매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제3취득자는요, 경매인이 될 수 있어요. 경매인. 자기가 경매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매가 되면 비용 매각대금에서 뭘 할 수 있다? 매각대금에서 뭘 청구할 수 있어?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비용, 상환, 청구권. 경매가 되면. 그런데 내가요 이 땅을요 5억 주고 샀는데 피담보 채권은 1억인데 1억 때문에 경매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경매 안 되게 막으려면 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을 누가 갚아야 돼? 채무자 갑이 갚아야 되죠. 갑이 갚지 않으면 그럼 누가 갚아야 돼? 내가 갚아야지. 안 갚으면 경매가 되니까.
경미가 되면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 만약에 돈 갚을 날짜가 1월 1일에서 6월 1일이다. 6월 1일이 뭐죠? 변제기죠. 그럼 여기서 경미가 되기 전에는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후 채무자 갑, 채무자 갑이죠. 갑,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라도 반하더라도 채무자가 뭐라고 하냐? 우리 집의 가훈은 1년에 한 번씩 경매당하는 것이 가훈이다. 이렇게 하면서 경매당할 거니까 돈 갚지 말라고 그래. 그러든지 말든지. 알겠죠? 의사에 반하더라도. 알겠죠?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 얼마? 1억. 1억을 피담보 채권을 뭐하고? 변제. 변제 후 저당권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 알겠죠?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채무자 누구? 갑.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뭐한다? 행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지금 제3취득자에 관한 것이거든요. 책에 나와 있으면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그냥 읽으면 돼. 꼭 읽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제3취득자라는 것은 뭐다? 채권이 변제가 되는데 돈을 갚으면 당연히 이놈이 경미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돈을 갚아야 된다. 근데 갑이한테 갚으라 할 때 갑이 갚지 않는다. 그럼 내가 대신 갚아야 된다. 갑이 갚지 말라고 그래? 그래도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갚는다. 갚았으면 내 돈을 갚았어? 남의 돈을 갚았어? 남의 돈을 갚았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돈 받아와야 돼? 안 받아와야 돼? 받아와야 돼. 그걸 뭐라고 한다? 구상권이라고 얘기한다. 돈을 갚았으니까 어떻게 돼? 우리 아까 피담보 채권 했잖아요. 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은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그러니까 등기를 뭘 한다? 말소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제3식. 그런데 이 제3취득자는 또 어디에서 또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근저당권에서 또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이제 등기법하고 관계가 되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돼요. 여기 되면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이렇게 3억. 그래서 이것을 채권 최고액 이렇게 채권 최고액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갑의 건물에다가 뭐랬냐? 이렇게 근저당을 이렇게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가 돼 있어. 을 앞으로. 그렇게 이렇게 근저당권이 되어 있는 이 집을 병이 매수를 했어. 매수인. 이 사람을 한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해. 제3취득자. 이 사람 뭐다? 소유자죠. 소유자. 이제는 갑은 소유자도 아니다. 이 사람 이제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이 사람은 뭐라냐? 근저당 설정 계약의 누구다? 당사자일 뿐이지 소유자는 더 이상 아니죠. 집을 팔아먹었으니까.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피담보 채권을 변제를 해. 그러면 근저당권이 없어지죠. 그러면 이 등기를 뭐라 해야 돼? 말소를 청구해야죠. 말소 청구. 이 말소 청구를 누가 하냐? 누가 말소 청구를 하냐? 누가 말소 청구하냐? 돈 다 갚았어. 그럼 말소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말소 청구를 누가 하는가? 이게 문제가 돼. 알겠죠? 이때 말소 청구를 누가 한다? 여기 갑하고 여기요 병하고. 병은 누구로서? 소유자로서. 이것을 뭐란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해. 물권적 청구권, 소유자니까. 그래서 소유자로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를 청구하고. 여기 갑은 지금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야. 소유자가 아니니까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를 청구해. 채권적 청구권. 다른 말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채권적이고 이것은 물권적이다. 이게 또 우리가 시험에 잘 나와. 그래서 이것은 뭐냐?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할 때 있죠? 그때 시험에 나와. 등기에서. 또 어디서 나오냐? 근저당권에서 또 나와. 알겠죠? 돈 다 갚았어. 그러면 누가 등기를 말소하는가? 이 말이죠. 제3취득자가 말소하면 소유자로서 말소하니까 물권적. 종전의 소유자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이런 좀 이해됐어요? 알죠? 이걸 먼저 우리 제3취득자까지 다 이해가 돼야 돼요. 됐죠, 지금?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또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 하고 나서 하나만 더 정리하면 우리가 저당권 일반에 관한 것이 끝나고 나머지 3개만 딱 정리하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의 침해. 저당권의 침해, 이 말이죠. 침해. 저당권의 침해. 우리가 보면 저당권의 침해가 있죠? 그러면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를 해. 물권적 청구권이요. 이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침해가 있느냐? 침해를 받을 염려가 있느냐? 이 말이죠. 침해가 있다. 그러면 반환 청구. 그 다음에 방해 제거 청구.
염려가 있다,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나누어져. 알겠죠? 그런데 봐봐. 여기 침해했으면 저당권은 반환 청구는 있다 없다? 없어. 왜 반환 청구가 없다? 뭐를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은 뭐도 없다? 점유, 보호, 청구권. 점유, 보호,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점유, 보호, 청구권도 없는 것이에요. 점유, 보호, 청구권이 없어. 알겠죠? 뭐를 하지 않으니까? 여기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권 없고 점유, 보호, 청구권이 없다. 이렇게. 저당권 침해. 그런데 이 물권의 청구권은 뭐를 불문한다? 귀책 사유를 불문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손해배상 봐야 되니까 보는데 이 건물이 3층짜리가요. 3층짜리가 다 가백 거예요. 가백 것인데 여기다가 을이 저당을 잡았거든요. 저당권 해가지고 이 사람 여기다가 피담보 채권이 얼마냐? 피담보 채권이 3억일 수가 있고 5억일 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에 2억씩이라고 해봐. 2억씩 가치가 있다고 해봐. 그런데 3층이 이렇게 3층이 침해를 받았어. 침해. 저당물이 침해를 받았어. 3층이 없어졌어.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걸 뭐라 한다? 남아있는 걸 이것을 뭐라 한다? 교환 가치다. 이렇게 교환 가치. 지금 교환 가치가 얼마가 남았어? 4억. 그런데 빌려준 돈은 얼마다? 3억. 3억이면 얼마가 플러스다? 1억이 플러스고. 여기는 얼마가 마이너스다? 1억이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손해가 있다고 하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손해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손해가 있죠? 손해가 있으면 그때는 뭐라냐? 손해가 있으면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경매가 되기 전이라도 뭐를 청구할 수 있냐?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은 반드시 저렇게 멸실된 것이 천재지변이 돼야 돼? 갑의 잘못이 돼야 돼? 여러분 몇 번 얘기했잖아. 물권자 청구권에 기책사유가 필요가 없다. 여러분 봐봐. 강의를 하러 올 때 뇌의 와이파이를 좀 활성화시키고 오라고. 알겠죠? 되도록 여러분 여기 오실 때 그냥 오지 말고 KT 여기 있어. KT 가가지고 좀 충전 좀 하고 와. 알겠죠? KT 가가지고 뭐죠? 안테나 많이 뜨게. 안테나. 알겠죠? 많이 뜨게. 알겠죠? 충전을 하고 와. 그래서 항상 저기 우리 반장님 이제 있죠? 김시사 사장님 집에 가가지고 거기 그 대리점이니까 거기 가서 충전 좀 하고 머리 좀 이렇게 그래서 와이파이가 끊어지지 않도록.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손해배상 청구. 이때 손해배상은 뭐다? 고의 과실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항상 뭐냐면 뭐라고 하시면 나오냐? 교환 가치가 알죠? 채권을 초과한다. 그 말의 뜻이 뭐냐? 잔존 가치 또는 교환 가치 똑같아. 그것을 뭐라냐? 손해가 없다 이 말이죠. 손해가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 못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얘기한다.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우리가 388조인데 그것은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가 있죠? 채무자. 말을 봐봐. 그럼 채무자하고 저당권 설정자는 같은 말이다 아니다? 여러분 눈이 있으면 맨 끝에 한번 봐봐. 눈이 있으면 맨 끝에. 채무자하고 저당권 설정자는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자 봐봐. 여기 봐봐. 내가 저기까지 가면 실장이 카메라 돌리면 힘드니까 여기 그냥 봐. 여기 그럼 채무자 있죠? 채무자가 있고 여기 갑의 건물에다가 저당을 잡죠?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죠? 설정자고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A라는 사람이 이 사람 물상 보증인이죠?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물상 보증인이 될 수도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채무자고 물상 보증인 같은 말이 아니죠. 채무자가 물상 보증이 될 수 있지만 채무자 아닌 사람도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아닌 사람도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잖아요. 물상 보증인도 저당권 설정자가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고 저당권 설정자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저당권 설정자 그러면 채무자나 물상 보증인을 포함하는 말이지만 채무자는 그냥 채무자만 얘기하는 거죠. 알았죠? 여러분 채무자가 언제나 저당권 설정자인가요? 형이 돈 빌리고 동생 집에다 저당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저당권 설정자가 되죠. 형은 채무자일 뿐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요. 그러면 채무자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한 경우. 멸실.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아.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기한의 이익을 뭐한다? 상실한다 그래. 그러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 당장 돈을 갚아야죠. 즉시 변제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당장 돈을 갚고 만약에 즉시 변제했는데 손해가 있다? 그러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어? 청구할 수도 있어. 손해가 있으면 이걸 즉시 변제 청구라고 하는 거죠. 큰일 날 뻔했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채무자죠 여기는. 여기는 저당권 설정자잖아요. 설정자는 누굴 얘기해?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을 얘기하죠.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 일부러 이 말이죠. 일부러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물의 가치, 담보물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해. 현저히 감소. 누구 때문에? 설정자. 그랬을 때는 뭐라고 하냐? 여기서 담보물 뭐란다? 보충 청구권을 행사를 해.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를 해. 말이 달라지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담보물을 보충을 청구한다. 그러면 담보물이 완벽하게 보충이 됐죠. 담보물이 완전히 보충이 됐으니까 보충했단 말은 담보물이 완벽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완벽하단 말은 담보가 손상됐어 안 됐어?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아까 내가 손해를 뭐라 그랬어? 손해가 있을 때 청구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지금 완벽하게 했으니까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것을 삼각형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여기요 이렇게요. 여기 이것을 담보물 보충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 이렇게 했죠? 자, 두 번째 이렇게요. 담보물 보충에서는 퍼펙트하죠? 그럼 뭐냐? 즉시 변제 청구. 즉시 변제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즉시 변제 청구를 할 수 없다. 그 다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해가 없으니까 손해 청구 못한다. 그런데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지 않고 만약에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손해가 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 나오냐? 담보물 보충을 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X, X죠? 담보물 보충을 하고 손해가 있다? 그것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알죠? 완벽하고 퍼펙트하니까. 그러니까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담보물 보충을 했다? 퍼펙트하다, 완벽하다. 그러니까 즉시 변제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저당권의 침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뭘 보냐면 우리가 이제 저당권에서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 세 가지만 본단 말이죠. 자,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여기서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뭘 보냐면 저당권은 되게 간단해요. 첫 번째가 뭐냐? 채권이에요. 채권, 주된 권리. 그럼 어디다 저당 잡냐? 객체예요. 어디다가 저당 잡냐? 저당권은 어디까지 효력이 있느냐? 딱 세 가지예요. 지금 방금 이게 본 게 이제 우리가 저당권을 보기 위한 일반적인 거 처음부터까지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저당권은 책을 봐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책이 어디다가 순서를 써냐에 따라서 이해하는데 불편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저당권을 알고 책을 보면 책이 앞에가 있든 뒤에가 있든 관계없이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치매까지 쭉 보고 난 다음에 딱 세 가지만 보면 돼. 첫 번째 뭐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채권은 뭐냐? 첫 번째, 현재 확정 채권. 현재 확정 채권. 이걸 뭐라 한다? 이것을 저당권이라고 그래. 두 번째, 장래 불확정 채권. 이것을 근저당권이라고 그래. 저당권이나 근저당 둘 다 똑같은 저당권이에요. 세 번째요, 장래 조건부 기한부 채권. 기한부 채권도 가능하다. 이러면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시험에 합격하면 어떻게 해줄 테니까 시험에 합격한다면 조건이죠? 알겠죠? 합격하지 않을지 모르니까 조건이 기한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줄 테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합격한다면 조건부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돈은 1억인데요. 1억 중에서요. 1억 중에서 6천만 원만 뭐로 할 수 있다? 채권으로 해서 저당을 잡을 수가 있어요. 6천만 원만. 자, 다섯 번째는요, 처음에는 100만 원 빌려주고, 두 번째는요, 400을 빌려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00을 빌려줘요.
이렇게 100 빌려주고 400 빌려주고 300 빌려주고 그럼 하나하나 저당 잡아봐. 저당 잡는데 시간이 더 걸리죠. 돈도 더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합하면 얼마가 되죠? 800. 800으로 해서 한 개의 저당권을 잡을 수 있고 만약 이것이 갑의 것이다. 갑이 빌려주고 A한테, 을이 A한테 빌려주고 병이 A한테 빌려줬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다 합해. 합해가지고 8분의 1. 알겠죠? 8분의 3. 그럼 어디? 2분의 1.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렇게 해서 저당을 또 잡을 수가 있죠. 이러면 좀 이해됐나요? 알죠?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가불병이 한 개의 저당권을 뭘 한다? 준공유한다. 이렇게, 준공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당권은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2000년, 기니까 그냥 90년에 돼. 90년 1월 1일부터 결국 또 95년까지만 해, 그러면. 95년 1월 1일까지. 몇 년이죠? 5년. 5년간 1억을 빌려주고 이자 100만 원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러면 95년 1월 1일 날 돈을 갚아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여기 96년, 97년, 여기 98년. 여기 98년 1월 1일. 98년 1월 1일 몇 년이죠? 3년. 3년. 이렇게 3년 일렀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3년 만에 이제 경매가 돼서 돈을 갚아. 경매가 돼서. 그러면 이 의리가 간 사람 저당권자는 경매대금에서 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문제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요. 이 사람이 이제 이건 경매되면 경매대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경매대금에서 돈을 얼마를 의리받을 수 있는가? 먼저 360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렇게 돼서 원금, 이자, 이건 암기해야 돼. 위약금, 그 다음에 지연이자, 그 다음에 지연이자를 지연배상이라고 그래. 다른 말로 뭐라냐? 이것을 손해배상, 채무불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도 얘기를 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하냐? 원금, 이자, 위약금은 뭘 한다? 등기가 돼 있어야 돼. 위약금, 특약금, 등기. 이자는 등기가 돼 있으면 여기 90년에서 95년까지죠? 모든 이자를 다 포함해. 이자는. 5년간의 이자. 만약에 봐봐. 을이 만약에 돈을 한 푼도 안 갚았다 해봐. 한 푼도 지금 갚지 않았다. 그러면 1억에다가 5년분의 이자. 그럼 60개월이죠? 6천만 원 이 말이죠. 그럼 1억 6천이 되는 거죠. 알겠죠? 만약에 위약금이 있다고 해봐. 위약금. 만약에 95년 1월 1일 날 돈을 갚지 않으면 1,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데 그렇게 있다고 해봐. 그러면 또 1,000만 원. 그러면 1억 7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연이자 소임사가 몇 년분이다? 1년분이다. 1년분. 이 1년분이라는 것은 후순위와의 관계에서 1년분이고 채무자는 전부를 배상, 전부를 갚아야 돼. 무슨 말이요? 여기 경매 대금이 나오면 여러분요, 이 집이 경매가 되면 을 혼자만 여기 있나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요, 온 세상에 있잖아요. 껌딱지는 다 붙어 경매가 되면. 갑이라는 사람 방이 4개다. 그러면 벌써 임차인이 4명이에요. 어디서 갑자기 들어와 있어? 한 번도 수리를 하지 않는 25년 된 집인데 유치원자 또 들어와 있어. 알겠죠? 거기서 동생하고 형이 또 돈 벌렸다고 압류 또 다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 혼자만 돈 다 받아가 버리면 안 되죠. 그 밑에 있는 사람도 돈을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일단 원금 1억 하고 이자는 여기까지 5년분의 이자하고 이것은 당연히 받죠. 위약금 등기된 거. 그 다음에 지연이자. 지연이는 95년 1월 1일 날 돈을 갚았는데 안 갚고 98년 1월 1일 날 갚았죠. 그럼 이것을 지연이자란 말이죠. 몇 년 지연됐죠? 3년이 되는데 몇 년분만 받아간다? 1년분만 먼저 받아간다 이 말이죠. 누구 때문에? 후순위들 때문에. 만약에 후순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가? 3년분을 다 받아갈 수 있죠. 후순위가 없으면.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후순위와의 관계에서 1년이고 채무자는 전부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게 이제 피담보 채권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당권의 객체. 저당권은 어디에다가 저당을 잡을 것인가? 첫 번째, 등기나 등록이 가능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이죠. 이 부동산도 다 되는 거 아니야? 등기나 등록이 가능해야 되니까 부동산은 뭐가 있어요? 부동산은 토지, 그 다음에 건물, 임목, 그 다음에 명인방법, 그 다음에 농작물. 이렇게 받을 수 있다니까. 알겠죠? 명인방법하고 농작물 안 돼. 뭘 하지 않으니까? 등기를 하지 않아. 그래서 임목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명인방법 안 된다. 이게 너무 또 중요해. 두 번째, 우리 오늘 시험에 나왔었죠? 모의고사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중에서 뭐가 안 돼?
지역권이라면 시험 봤잖아요. 시험 보고 풀이까지 했잖아요. 알겠죠? 열받아서 기억은 안 나겠지만 지상권하고 전세권 여기에 또 저당권이고 지역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또 여기 또 뭐가 있냐? 수산업법. 그러면 수산업법에 보면은 뭐가 있어? 어업권이 있고 광업법에 보면은 뭐가 있어? 광업법에 보면 광업권이 있고 여기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알겠죠? 그건 재단이라는 게 뭐죠? 여기만 공장인데 이게 다 기계야.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밖에 없어. 이걸 담보로 돈을 빌고 싶어. 그러면 기계 일련 번호를 쭉 적어가지고 그걸 담보로 은행에다 돈을 빌려. 그래야지 내가 공장 기계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또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지 돈을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계를 내다 팔아버리면 더 이상 나는 돈 벌 길이 없잖아요. 그것을 뭐란다? 공장재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거기에도 말할 수 있다? 저당을 잡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준부동산. 준부동산에도 저당을 잡을 수가 있다. 준부동산. 알겠죠? 그 외에 여러분요, 다른 것들은 채권 같은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 범위. 저당권의 효력 범위. 저당권은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저당권은 다른 약정. 이게 아주 중요해. 이 말이 아주 중요해.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어디요? 부합물과 어디에? 종물에 미친다. 종물에. 알죠? 부합물, 여기서 대표적인 부합물이 뭐냐? 유류 저장 탱크, 그 다음에 건물에 있어서 정화조 탱크. 종물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그 다음에 주유소의 주유기, 그 다음에 횟집의 수족관 건물, 이런 것을 대표적인 종물이라고 얘기해.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 다른 말이 없어. 우리 시험에 나왔죠?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미친다. OX, 다른 약정이 없을 때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당을 잡을 때 종물에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또 전하고 후를 보는데 전에만 미친다 그러면 큰일 나. 전, 후를 보면 이 두 가지가 함정이에요. 다른 약정이 없어야 되고 전, 후를 불문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부합물과 종물에만 미친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알겠어. 봐.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알겠죠? 독립한 부동산이니까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락받을 수 없고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토지를 경락받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 경매 안 되고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토지가 안 돼. 예외적으로 예외가 딱 하나 있어. 예외가 뭐가 있어? 예외가 딱 하나가 있어. 일괄경매, 일괄경매 청구. 알겠죠? 토지에다 저당제 받는데 건물까지도 경매할 수 있는 건 딱 하나가 있어. 그 외에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락받을 수 없고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토지를 경락받을 수 없다. 이해되셨죠 지금? 자, 그럼 뭐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건물 있어. 건물 있고 여기는 뭐냐?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이렇게. 그래서 그럼 토지죠? 토지가 있고 건물. 이것을 주유소라고 그래. 주유소. 주유소는 여러분 뭐가 있어? 여기 주유기가 있어. 주유기. 여기는 뭐가 있어? 주유기가 있어. 그럼 여기는 주유기 밑에는 기름 탱크가 있죠? 유류 저장 탱크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여기에 뭐냐? 이 건물에 A가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을 해. 언제요? 3월 1일 이렇게. 그런데 이것은 언제 설치했냐? 2월 1일 설치했고 이것은 언제 설치했냐? 4월 1일 설치를 했어. 주유기를 뭐라 한다? 종물이라고 얘기하고 탱크를 뭐라 한다? 부합물이라고 얘기하죠. 부합물. 알죠? 그러니까 주유소에 관한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전이든 저당권 설정 후든 불문하고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저당권의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단 말은 저당권에게서 경매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먼저 이제 뭐를 보냐? 여기 경매 목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여기에 경매 목록. 이 경매 목록을 딱 보면 여기 경락을 봐. 경매 목록을 딱 본단 말이죠. 그러면 경매 목록에 뭐라고 나와 있냐? 여기서 이렇게 건물, 토지, 2월 1일 탱크, 2월 1일 주유기 이렇게 경매 목록이 나와 있어. 그럼 경매 목록은 집행관이 이제 작성하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내가 경락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경락을 받을 때 건물 경락 받죠? 토지는 경락을 못 받아.
탱크 경락받죠? 여기 2월 1일 있는데 4월 1일 탱크하고 4월 1일 주유기는 지금 여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어도 경락을 받을 수 있고, 토지 있죠? 토지 있어도 경락을 못 받아. 왜? 방금 얘기했죠?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다.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토지를 경락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경락을 받으면 무효가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경락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경매 목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주물이냐, 부합물이냐, 종물이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다. 부합물이냐, 종물이냐.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몇 가지를 또 보면은 이런 말이죠. 여기 아파트 있죠, 아파트. 아파트가 있으면 이 301호를 뭐라나? 이것을 전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유 부분을 뭐란다? 주된 권리다. 이렇게 하고, 여기를 뭐란다? 여기를 대지 사용권이다. 대지 사용권을 뭐란다? 종된 권리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 위에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짓고 싶어.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지상권이나 여기 임차권을 해가지고 건물을 짓죠. 갑의 토지에다가 지상권이나 임차권 이래서. 그럼 어때요? 이 건물이죠. 이 건물을 뭐란다? 소유권이다. 이렇게 소유권 이렇게요. 그러면 이 소유권을 뭐라고 한다? 주된 권리, 지상권, 임차권을 종된 권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미친다? 종된 권리에 미친다. 이렇게. 그래서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 미친다. 이렇게. 그럼 여기요. 여기 A가 또 뭐다? A가 저당권이죠. 저당권. 전유 부분이 주된 권리죠.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종된 권리에 미친다. 여기는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지상권에도 미친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저당권의 효력 범위 이 두 가지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말을 조심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할 거예요. 안 돼요. 해야 돼.